4.15 총선 완전 정복. 4.15 총선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총선에 관한 궁금증은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정치 덕후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총선 완전 정복. 이제 21일 남았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다 완전 정복을 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제가 정복을 당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네. 너무 많은 이슈들. 이게 저는 이 선거제도가 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라 거의 무규칙 비례제가 되고 있어서 네. 정말 새로운 형태들을 우리 이번에 너무 많이 보는데 아마 오늘 가지고 오신 이 이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뭔가요? 1m 투표용지입니다. 1m 투표용지. 정당이 너무 많아서 투표용지가 역사상 가장 긴 투표용지가 나올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매번 선거 때마다 갱신하고 있는 거긴 한데요. 뭐 1m가 될 정도면 거의 제 키만큼인데 네. 제 키가 한 1m 정도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길 거냐 이거는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요 저희가 화면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고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화면 버튼 누르시면은 저희가 가상 투표용지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우와 저렇게 길어요? 세상에. 지금 정당이 몇 개인데 저렇게 나옵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에 등록된 정당이 현재까지 이제 50개라고 하고 창당 준비가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창당 절차를 다 완료하기 위해서는 5개 광역시도에서 각 1,000명씩 모아야 되거든요. 모아야죠. 이게 5개 다 각각 1,000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뭐 이게 뭐 선거 이제 직전까지 막 우후죽순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일부 변동은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50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뭔가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통해서 국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이걸 노리고 이제 만든 정당들이 많이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될 거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저희가 저거를 가상으로 만들 때만 해도 47개였는데 지금 50개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 50개라고 합니다. 이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도 50개나 만들어져 있다. 당이 많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언론에 한 번도 언급 안 된 정말 새로운 당, 낯선 당들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뭐 가자 코리아도 있고요. 가자라는 이름이 붙는 당이 많은데 네, 이거는 뭐 여러 번 뭐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가나다 순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앞으로 가려고. 그렇죠. 그리고 뭐 충청의 미래당 이거 이제 어떤 지역 감정이나 이런 걸 노리고 이제 만든 당 같습니다. 영남당도 있고 호남당도 있는데 왜 충청당 없냐 뭐 이런 거겠죠. 아하. 그다음에 뭐 사이버 모바일 국민 정책당 그리고 뭐 자유의 새벽당 그다음에 뭐 홍문종 전 의원의 뭐 친박 신당. 근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친박연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친박연대 있었죠. 예, 이것도 이제 이름은 지금도 예. 있는데 아마 과거와는 다른 정당으로. 아, 그럼 친박 신당도 있고 친박 연대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아마 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아마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투표용지 좀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예. 그다음에 한나라당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근데 물론 또 과거에가 한나라당과는 다른 당이겠죠. 이렇게 뭔가 오해를 해서 뽑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짓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없어요? 새누리당은 뭐 지금은 새누리당도 있는데, 있네요. 예, 있는데 저것도 이제 과거의 그 새누리당은 아니죠. 아, 그럼 과거의 그 새누리당이 아닌 새누리당도 있고 과거의 그 한나라당이 아닌 한나라당도 있고.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당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다 했나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가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러네요. 어떻게 했지? 네, 궁금합니다. 그 창준이 단계, 창당을 준비하는 단계의 당들까지 보자면은 더 낯선 당들, 좀 희한한 이름의 당들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창준이 단계에서는 뭐 사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다 등록이 되고 이제 시한이 지나면 바로 이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건 뭐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여러 가지를 다 설명드리면 오늘 시간 다 쓸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제가 참 이 이름에 공감이 되는 당 무슨 당이에요? 억울한 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살면서 많이 잠깐만요. 이름이 억울한 당이에요? 아니면 진짜 억울한 당이란 어떤 다른 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창준이의 억울한 당 창준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억울한 당?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런 이름은 공감이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재치 있게 하려면 억울하당이 좋지 않았을까. 네. 이분들 만나보고 싶은데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가? 좀 만나고 싶지는 않네요.
뭐 어떤 생각이 있으시겠죠. 네. 창당이 되면 우리가 한번 접촉해 보는 것으로. 그러면 그 50개 어쨌든 창당을 한 정당은 모두 다 투표용지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지난해 말에 자유한국당이 1.3m 투표용지를 공개한 때가 있었는데 이때에 이제 한 100개 정당을 투표용지에 올리면 이 정도 길이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당 투표를 위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정도 길이는 뭐 아닐 것 같습니다. 1m, 1.3m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는 4개 정당들은 일단 그러면 여기서 제외가 될 거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내려면 1인당 1,500만 원의 기타금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3%못 넣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경우에 뭐 예. 자금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면 이 돈이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비례대표 후보 1인당 1,500만 원? 그렇습니다. 당마다 1,500만 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일정 정도의 이제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결론적으로 이 50개 당이 다 올라가진 않을 건데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에서는 등록 정당 27개 중에 21개 당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 투표용지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일단 지난 총선 때 투표용지 방금 말씀드린 21개 당이 들어있는 투표용지가 이제 33.5cm였는데 네. 이것도 이제 당시 역대 최장 길이였다고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올해 초에 선관위가 39개 정당명이 기재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투표용지를 가정했을 때 이 길이가 이제 52.9cm였습니다. 39개일 때 52.9cm면은 지금 뭐 40개 넘을 거는 당연해 보이니까. 지금 50개라고 하면 60cm. 지금 언론이 그 선관위에 물어본 결과를 보면은 예. 66.3cm 정도 된다. 50개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칸을 좀 작게 할 수는 없나요? 한 칸 한 칸을? 그게 또 그 얘기도 하는데요. 선관위가 네네. 이게 뭐 투표용지를 편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매 선거마다 투표용지 어떤 간격이라든지 글씨 크기 이런 게 사실 달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을 들어서 지금 뭐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기표란이 앞서 말씀드린 66.3cm의 경우가 기표란이 한 1cm 그리고 예. 이 각 당마다 상하 간격이 한 0.2cm를 가정했을 경우에 이제 66cm 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더 간격 줄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안 보이겠네요. 또 어르신들 너무 작게 하면.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투표용구로 이제 눌러서 찍어야 되는데 이게 무효표가 발생할 확률이 그럴 수도 높아지지 있고, 않습니까? 그럴 그런 수도 것까지 있고. 감안해야 돼서 요거 편집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길이를 자꾸 여쭙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간격 크게 해서 1m, 2m 돼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길어지면 자동 개표가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투표지 분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개표하는 데 가보시면은 그 어떤 기계가 우리가 이 어디에 칸에 어디에 기표를 했는지를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기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기계다 보니까 지금 투표용지가 34.9cm 이상이면 이 기계가 이제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투표용지 길이가 된다는 거죠. 맥시멈이 34.9.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33.5였기 때문에 자동이 가능했는데 그렇죠. 이거 넘어가면 그럼 손으로만 해야 돼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투표지 분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를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개수기 우리가 이제 은행 가서 볼 수 있는 그 돈 세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인 개수기로 다시 한번 검표를 하고 또 숫자급으로도 검표를 하고 하는데 개수기는 구조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약간 길게 이제 다시 뭐 빨리빨리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투표지 분류기는 지금 새로 제작하는 거는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 안 되면 이제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개표의 혼란 문제가 일단 있는 거고 유권자들 혼란은 어떡합니까? 유권자들의 혼란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비슷한 정당들도 많이 있고 과거의 정당을 연상시키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게요. 좀 혼란스러워서 자기가 선택해야 될 정당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표 현장에 가기 전에 이제 내가 지지할 정당의 기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받아야 이거 확실히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런 코로나19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투표소에서도 이제 각각의 이제 강화된 조치들이 이제 좀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것도 투표 우리가 하고 있는 투표의 어떤 행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제 그게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총선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습니다. 수개표는 그런데 2002년 전에는 사실 수개표로 했기 때문에 그 수개표는 사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자동 분류기가 들어간 이후에 단축된 시간 한 2-3시간 정도의 시간이라고 결과가 하니까 빨리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렇죠. 또 2-3시간 정도 앞당긴 거라고 하니까 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개표 자체에는 큰 혼란까지는 아닐 거니까 그거는 약간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당을 찍느냐 혼란 이게 더 중요한 혼란이고 그렇죠. 더 정신 차려야 되는 혼란은 이 부분인 거죠. 한 번의 실수로 네. 네, 우리가 무효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총선 완전 정보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